저는 올해 60을 맞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발령받던 날이 마치 어제 같은데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그동안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사 문을 조용히 나갈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 서류를 꺼내 들었던 그 순간 오래전 신입사원 시절의 저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허름한 양복 하나에 설렘을 한가득 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때의 저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했고 견뎌야 했고 어느 순간엔 책임이 무게로 내려앉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그 숫자를 처음 확인한 날 저는 한참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을 버틸 목이자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평가받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노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무상담에서 말하길 제 소득 규모상 최대 45% 가까이 원천 징수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전액 연금 계좌로 넘기면 세금이 약 4,5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물이진 것처럼 푹 가라앉습니다. 평생 벌어 모은 돈인데 한 번의 세금으로 이만큼이 빠져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RP 계좌로 퇴직금 3억 원을 그대로 옮겨놓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을 IRP에 넣고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간 약 3천만 원, 즉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 수익이 난다면 그보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제 아내와 단출한 노후 생활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내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단순한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22번 정도 깊게 들이쉰 뒤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혹시 이번에 퇴직금 받으면 조금만 하니 사실은 꽤 필요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하는 순간 큰아들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알기에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회사 사택이 없대. 내 돈으로 구해야 하는데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 속 썩이지 않고 대학이며 회사에 다 들어갔고 일을 잘해서 서울 분사까지 발령이 났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저희도 젊었을 때 갑작스러운 비용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앞길에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가? 저와 제 아내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병원비, 생활비, 세금, 관리비 삶은 늘 변수가 많습니다.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두는 것이 제 인생 후반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 알겠다. 근데 아빠가 지금 퇴직금 전체를 바로 꺼낼 수는 없단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아들의 반응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빠, 내가 평생 이런 부탁한 적 있나? 이번 한 번인데 그 정도도 안 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말이 너무 따갑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나이 들어서 병원비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한 번 아플 때마다 목돈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때마다 생활이 확확 쪼그라든다고요. 애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은 3억 뿐이에요.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은 살아야 하고요. 나중에 당신이나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손주가 생기면 또 들어갈 돈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 돈이 우리 유일한 노후 자금이에요.
보통의 집은 아내가 아들 돈 해주자고 난리인데 저희 집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갈라지는 두 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퇴직금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은 적게 들지만 당장 현금은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아들에게 줄 돈은 생기지만 제 노후는 허약해집니다. 감정은 이성보다 언제나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게 먼저 아닌가? 그래도 앞으로의 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 두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충돌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3억을 IRP로 모두 넣기로 했어. 대신 아들한테는 지금 줄 수 있는 만큼 2천만 원 정도만 도와줄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고 이제는 당신의 삶을 먼저 생각해도 돼요.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큰아들을 만나 솔직히 전달했습니다. 5천은 힘들다. 하지만 2천만 원은 도와줄 수 있다. 나도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하니까 아빠도 더는 예전처럼 벌어올 수 없단다. 아들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생각도 있으시겠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안도와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 저는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해 천천히 마음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출근 걱정이 없는 시간,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책임감이 커져갑니다. 퇴직식이 있던 날, 저는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오래 남아있을 것 같던 책상 자리도 어느새 비어 있었고 서류함에는 더 이상 제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편에서 묘한 허전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속도로 살아갈지, 욕심내지 않는 대신 너무 움츠러들지도 않는 삶을 생각했습니다. IRP에서 받게 될 월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은 많지 않지만 저와 아내가 손잡고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저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그 안정감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오래 미뤄왔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가끔은 여행도 갈 생각입니다. 작은 시골집을 빌려 텃밭을 가꾸는 것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요즘 부쩍 환하게 웃습니다. 이제 당신 얼굴에서 예전처럼 피곤한 기색이 안 보여서 좋아요. 그 말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가끔은 큰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습니다. 아빠, 요즘은 괜찮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묘한 뿌듯함과 서늘한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퇴직금 3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가 쌓아온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은 느린 속도로,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온전히 저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